이 시청자분께서는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증상 중에서 특징적인 게 머리 쪽, 특히 정수리가 많이 뜨겁고 뜨끔뜨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뱉어도 뱉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증상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흔한 화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분이 한 10년 전쯤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걸로 보여요. 이제 폐경기인데요.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런 혈압이 올라오고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는 걸로 봐서 이제 갱년기 증상과 함께 상열하한 증상이 같이 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상열하한 증상이라는 거는요, 윗부분은 뜨겁고 아랫부분은 차가운, 그러니까 위에는 열증, 특히 여기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 명치 위에는 열증이 나고 명치 아랫부분은 찬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을 한번 보면은요, 상초에는 이제 머리, 가슴 이런 부분에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좀 땀이 많이 나시고요. 또 안면 홍조 뭐 이런 것들도 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때에 안면 홍조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머리로 열이 오르면서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두피 쪽에 이제 그 열감이 많이 나서 그 뾰루지가 머리 속에 난다던가 아니면은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두피가 많이 건조해진다던가 이제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편두통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열이 나면서 땀도 나면서 또 이제 머리 쪽에 그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두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또 특징적인 게 확 흐르듯이 났다가 또 멈추고 안 나고 이런 게 순간순간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경우에는 목과 눈 쪽으로 경직이 많이 심해지면서 눈이 이제 뻑뻑해진다거나 아니면 충혈이 많이 되고 또는 목 뒤에 경황부가 승모근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주물렀을 때 딱딱해지고 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압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은 이런 것들이 꼭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시청자분도 이런 증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병과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매핵기 증상, 목이나 이쪽 그 식도 쪽 부분에 뭔가 걸려 있어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증상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고요. 그 양방적으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과 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답답증이라고 해서 흉민이나 흉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흉민, 흉통은 이제 숨을 쉴 때 가슴이 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잘 벌어지지 않는 이런 증상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깨 결림과 위장 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시고요. 하초에는 냉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복부 비만이 좀 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갱년기가 되시면은 복부가 많이 찌신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부 아랫부분이 이제 차가워지다 보니까 그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지고 그쪽 부분에 노폐물이 많이 고이게 돼서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늘어나면서 복부 냉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서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또 비만의 하나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 아래쪽으로는 자꾸 쪄가고 위에는 뜨거우시다면 이런 증상을 의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나이가 드시면 또 손발이 저린 증상까지 나타나고요. 배가 차갑다 보니까 찬 거를 먹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걸 먹었을 때 이제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들 특히 무릎이 시리다, 관절통, 그 다음에 신경통 이런 것들도 아래쪽으로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것도 상열 하한의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좀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생리불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열 하한증에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열 하한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전신적으로 이 혈액순환과 그 기혈순환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폐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짧고 굵은 운동보다는 가늘고 길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하체를 많이 움직여서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반신욕과 족욕이 있는데요. 반신욕의 경우에는 이제 배꼽과 명치의 사이 정도까지 물을 따뜻하게 욕조에 받아서 안에서 이제 반신욕을 하시는데, 기준은 상체에서 땀이 좀 촉촉하게 날 정도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빈혈이 온다거나 어지럼증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을 좀 짧게 두셨다가 천천히 늘리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집에 이제 욕조가 없어서 반신욕이 하실 수 없다면 족욕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족욕을 하실 때에는 가능하다면 종아리 부분까지 물이 담기게 하시고 가능하면 좀 대추나 아니면 생강 같은 약재 같은 것들도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도 배에다가 좀 핫팩을 대신다던가 이런 걸로 해서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비만의 원인도 되고 위장장애도 일으키면서 한방적으로는 몸에 담을 생성하게 합니다. 담이라는 게 이제 몸을 대사율을 떨어뜨리고 비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상열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양방적으로 좀 이런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지금 시청자분의 증상은 교감신경 항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요, 말초혈관이 수축을 해서 손발은 차가워지고 중심혈관은 뜨거워져서 상체 부분에 열이 많이 나시거든요. 잠도 좀 잘 안 오게 되고 열이 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잠을 푹 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머리가 자주 아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머리에도 이제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아프실까요? 저는 오른쪽이요. 오른쪽 편두통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이 아프신가요? 네. 아, 편두통 쪽으로. 네. 그러면 한 번 아플 때 오래 길게 아프세요? 아니면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세요? 네, 거의 길게 아픈 것 같아요. 아, 길게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주로 아픈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잘 때가 되면 아프다,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다, 아침이 되면 아프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일할 때, 네, 아침에 조금 맑았다가, 네. 일할 때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요. 네.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얹힌 것 같이 또 머리가 아파요, 계속. 아, 네. 식사 후에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주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소금 주겸. 아, 주겸. 네. 네. 그러시구나. 우선은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은 좀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시는 편인가요? 네, 아침마다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근데 제가 아침에 눈 딱 뜨면 먹거든요, 약을. 네.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밥을 안 먹고 그냥 빈속에다 먹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 식사 후에 또 두통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어머님 이제 일할 때 주로 두통이 많이 오시고 식사 후에 두통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주로 편두통은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 네, 특히 한쪽으로 많이 오시나요? 왼쪽이라 그러셨던가요, 아까?
오른쪽. 아, 오른쪽.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좌측은 혈기, 우측은 기운이라 그래서 기운이 많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운이 많이 울체되시면 우측 머리가 많이 편두통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네. 그리고 근데 또 제가 네. 기운이 없어요. 아, 기운이 없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실 때 주로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다던가 이러시면은 이제 또 두통이 더 심하게 오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반적인 기력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이 더 많이 이제 울체가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머리가 아프신 경우는 보통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혈액이 거의 위장으로 몰려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상초가 이제 혈어하다고, 그러니까 피가 좀 부족한 상태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예민한 혈관이 이제 보통 편두통 혈관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예민한 혈관 쪽으로 이제 툭툭 뛰는 것처럼 하면서 느껴지시는 그 혈관이 이렇게 쪼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통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우선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기가 많이 울체가 되셨으니까 가슴 요 가운데 부분 여기 눌러보시면은 혹시 많이 아프시거나 하시면 그 부분도 많이 마사지해서 좀 풀어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도 빨리 좀 안 풀리실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나 이렇게 계속 되셨으면. 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좀 기가 많이 울체되어 있는 걸 풀어주는 침이나 뜸이나 이런 치료를 조금 받으시고 어깨 뒷부분에 아마 승모근 쪽도 많이 막히셨을 것 같은데 그쪽도 네. 조금 이제 침 맞고 부항 뜨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기운을 풀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 표현을 할 때요, 가슴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혹은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아프다, 혹은 가슴이 울렁거린다, 두근거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슴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슴에서 감정을 주로 느끼게 되는데요. 슬픔이나 분노,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혹은 해소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가슴에서 순환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기가 소통되지 않는다, 뭐 울체병 혹은 이게 오래됐을 때 열이 쌓이게 되고 화병이라든지 그런 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가슴 쪽에 화가 쌓이게 될 경우에는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세 개의 장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째는 목에서 내려가는 식도, 식도에 화가 끼게 되면요, 우리가 염증성 질환, 식도 역류성 식도염을 앓게 됩니다. 흔히 젊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가슴이 쓰리다, 타는 것 같다, 혹은 소화가 안 된다, 음식이 걸린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혹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이 화가 심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이런 심장 쪽의 질환이 주로 생기게 되는 게 대개는 40, 50대를 넘어선 이런 중년 분들이 화를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혹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노년분들은요, 이 화가 호흡기 쪽, 폐, 허파 쪽으로 가게 돼서 천식이라든지 호흡곤란 증상 등 기타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화병이 가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오래 묵혀두게 되시면 우리 촛불을 보게 되면 촛불은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위로 열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로 목에서 갑상선 질환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게 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입에서는 뭐 구강, 건조감, 입마름이라든지 아니면 잇몸이라든지 치주 질환들, 치과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요. 코로 가게 되면 코피를 쏟는다든지 만성 비염이 온다든지 혹은 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귀가 울려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이명 증상들, 그리고 눈으로 가면 당연히 안구가 충혈된다거나 실핏줄이 잘 터진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더 무서운 것은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가볍게는 두통 혹은 좀 연세가 있고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게 더 오래되게 되면 중풍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 혹은 치매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진행됐을 경우에 무서운 화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호흡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게 됐을 때 숨을요 하고 들이쉬게 됩니다. 우리가 놀라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 가슴 쪽에 힘을 주게 됩니다. 숨을 먹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긴장이 풀리고 뭔가 마음의 짐이 내려질 때는 나도 모르게 후 하고 크게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 호흡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평소에 내가 숨이 좀 안 쉬어지고 답답하다. 혹은 뭔가 가슴 쪽에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꼭 들으실 때는 편하게 쉬시되 내쉬는 숨은 집중해서 가늘고 길게 그리고 끝까지 내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슴 속에 해소되지 못하고 담겨져 있는 감정들을요.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좀 오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당사자나 상대방한테 얘기를 못하더라도 친한 친구나 믿을 만한 가족들한테 내 감정을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참 슬펐어 혹은 너무 화가 났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요.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의 짐이 좀 내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 원장님들도 얘기를 충분히 해주셨지만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슴 쪽에 기운이 막히게 되고 화가 쌓이는 질환들은요. 가슴 쪽에 혈관들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걸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운동 종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 한 번에 20분 정도라도 숨이 찰 정도로 무언가를 하시면 어떤 운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운동을 하시면 저절로 혈관들이 다시 열리면서 화가 좀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3가지 방법으로 화를 좀 관리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 하실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과 한약 치료로 기운을 열어주고 화를 내려주시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서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상열증이나 화병 같은 증상들의 기저에는 한의학적으로 음어증이라는 증상이 깔려 있습니다. 음어증이라 하면 음어는 몸의 체액을 의미하는 음혈어, 즉 체액이나 혈액 같은 것들이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가마솥에 물은 없는데 계속 불은 떼면서 가마솥만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랑 비슷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음어화동이라고 하는데요. 음어가 심해지면서 허혈이 뜨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음어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도한증인데요. 이 도한증이라 함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밤에 자는 동안에 땀이 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0, 50대의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 얼굴 쪽으로 열이 뜨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못은 축축해져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음어증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어증의 종류에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상열증이나 화병 등과 같이 열증 그리고 건조증이 특징인데요. 이 건조증이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음혈허 할 때의 이 음허는 체액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액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소화장, 소화 기능과 관련되어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환자분께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게 잦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음어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어증이 지속되게 되면 우울증, 불면증, 두통 등과 같은 신경정신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9년 동안 이렇게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식사는 잘 하세요? 근데
식사는 잘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슴이 답답하면서 뭐 네. 걸린 것 같이 그러더니 꼭 걸려서 안 내려가는 것 같이 막 그래갖고 오늘 내시경 했더니요. 네. 뭐 위염이 약간 있고 식도염이 약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꽉 막힌 것 같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막 쓰리기도 하고요. 네. 꽉 막힌 것처럼 쓰리기도 하고요. 예, 예, 예. 식사 양은 얼마나 되세요? 양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네. 잘 먹고 위는 괜찮았어요. 밥 한 공기 다 드셨었어요? 예전에는? 예, 한 공기 잘 먹었어요. 밥 한 공기씩 먹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심해지신 건가요? 예, 처음에는 뭐 걸린 것 같이 자다가 이렇게 막 뭐 딱 걸린 것 같이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앉아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막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계속 그게 연관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한의원 가서 침도 좀 맞아보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그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 머리에 이렇게 항상 차 있어요 열이. 예. 그리고 얼굴도 이제 가끔 화끈하게 올라오고. 어머니 그러면 가슴은 답답하고요. 네네. 그 소변은 잘 보세요. 소변이 이렇게 네. 시원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주 본다든지 밤에 아, 주무시다가 계속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소변은 잘 봐요. 평소에 좀 성격이 예민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 한약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불량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건 언제 네. 한약을 드셨을 때 그러셨어요? 그냥 한약을 먹으려고 예. 많이 이제 저한테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맞는다 그래서 이제 한 대 지오잖아요. 그러면 한 첩 두 첩 먹으면 혈압이 딱 뜨는 느낌이에요. 막 가슴이 불 하면서요. 네. 그래갖고 이제 혈압 재면은 막 갑자기 160 막 이렇게 막 쭉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먹겠어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혈압하고는 관계 없다고 네네. 막 이러니까 이제 또 그러다가 그냥 쫙 올라가니까 이제 응급실 가죠. 가가지고 이제 혈압기 차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약 조절해갖고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네.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 한약은 몇 번 많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버리고. 그게 언제 복용을 하셨던 거예요?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복용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몇 년 전에?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제가 네네. 안 먹은 지가 지금 거의 1년 됐나 봐요. 못 먹는 지가요. 그전에는 먹으려고 막 여기저기 한의원 그냥 좋다는 데는 뭐 하다못해 뭐 하천이고 뭐 어디 강남이고 어디고 예, 뭐 TV만 알겠습니다. 나와 쫓아가고. 네, 찾아냈어요. 어머니 그 좀 몇 가지 그 네. 가능성들이 있겠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얼굴로 상열감이 뜨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흔히 이제 화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에 이제 화가 가득 차서 생기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식적이라고 체에서 여기에서 이제 막혀서 위로 이 열이 이렇게 뜨고 아래쪽으로 이제 찬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혈흔, 그러니까 몸에 피가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뜨는 그러니까 음허화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의원에서 좀 진찰들을 갖다가 다시 좀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약을 갖다 드시고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 한의원들을 갖다가 두루두루 다니시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가셨던 한의원에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좀 계획들이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진료를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약뿐만 아니라 좀 이런 문제는 한약들이 많이 유효하긴 한데 한약 예외에도 이제 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추나를 통해서 이제 긴장된 부분들을 이완시킨다든지 했을 때에도 도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진단 속에서 각자의 치료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쓰는 약들이 혈압을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혈압과 관련된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갖다 생활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녹용 같은 경우는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만약에 혈어,
음어 화동의 어떤 증상들이라면 녹용들이 잘 받을 수가 또 있을 테고요. 또는 근데 너무 이제 양기가 뻗치는 분 같으면 이제 녹용이 조금 이제 이게 뭐 성질이 아무래도 뻗치는 성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들 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뭐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녹용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약재들이 가미된 것들이 내 몸에 맞춰서 이제 조제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실까요? 173에 78kg입니다. 아니 68kg입니다. 68kg시고요. 네네.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식사는 잘합니다. 보통 드실 때 한 공기 다 드시나요? 네네. 실례지만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건 뭐 기계 쪽에 일합니다. 기계 쪽에서요. 그러면 좀 몸을 많이 쓰시는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무거운 걸 많이. 많이 든다든지. 네네네. 예. 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진찰들을 해봐야겠지만 몇 가지 경우들을 갖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이 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이제 당뇨라든지 아니면 레이노병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손가락이 차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신경이 당뇨는 눌리는 없고요. 예. 당뇨는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신경이 눌렸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디스크, 목에서 이제 디스크가 생겼을 때도 손가락이 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또 그리고 뭐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목 앞쪽에 이 옆에 앞쪽에 이쪽에서부터 신경이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이 시리고 뭐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서 이제 그 신경이 눌리는 근육이 뭉치면서 신경이 눌리는 말초신경포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말초신경포착 증후군에서도 손가락이 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손목터널 증후군 이럴 때도 이제 손가락이 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엘보하고도 바로는 관련이 있나요? 네. 엘보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물론 이제 팔꿈치 쪽에서도 이제 그 근육들이 뭉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손가락 시림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 좀 눌러보고 만져보고 또는 움직여보고 이런 진찰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좀 대략의 어떤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과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손가락이 전체가 다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검지 손가락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힘을 많이 쓰고 육체적으로 좀 고된 일을 하셨을 때에는 예, 근육이 뭉치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들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면 아무래도 뭐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하셨을 텐데요. 예, 그런 검사를 받고도 이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MRI는 안 찍고요. 네. 엑스레이는 찍어보셨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검사해도 네. 뭐 찾기가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네네. 이제 이 목에서 뼈가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그 추간판,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눌리거나 터져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MRI를 통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근육이 뭉치면서 아니면은 지나가는 공간이 이제 좁아져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이제 검사들을 해보시고 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오기 전에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면서 이 팔로 가는 신경들을 누르는 경우들,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힘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장시간 어떤 모니터를 보는 일들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이 목 앞에서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잘 치료가 되는 부분이고 침 치료, 추나 치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기운이 딸린다고 했을 때 한약 치료도 이럴 때 이제 많이 도움이 되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고 치료들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일할 때는 네,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네네. 제가 산을 한번 갔다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그렇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요, 마치 우리가 물이 끓는데 100도씨가 됐을 때 끓듯이 사실은 산에 갔다 온 것은 하나의 이제 그냥 어떤 시기적인 우연성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니면은 산을 갔다 너무 고되게 다녀오셔서 그때 어떤 무리가 갔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는 어떤 이제 촉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